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오늘 이내 책방 라디오는 77화네요. 뭔가 숫자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 이런 거에 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까요? 그 얼마 전에 거제도 공연관 얘기를 내가 했었나? 그때 한 분이 2018년 9월 9일에 제주도 무명서점에서 있었던 그 공연에 오셨는데 이번에 그 2020년 10월 10일에 거제도에 또 우연히 그날 오셔가지고 다음에는 언젠가 11월 11일에 만나면 재밌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득 제가 노트에 77화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했어요. 뭔가 횡설수설한 것이 저의 초반 라디오를 떠올리게 하네요. 뭐 그렇다고 나아지거나 뭐 말을 더 잘하게 됐다거나 그런 결과가 있지는 않은데 요즘은 매일 못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근데 매일을 할 때가 사실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일기라는 게 매일의 기록이니까 이게 뭐 인상적인 기억을 따로 떼서 얘기하는 걸 제가 잘 못해서 되게 단 하루살이 같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날 있었던 거 그날 생생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늘은 별일은 없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은 그 전에 대전에 가서 찍었던 라이브 영상 1차로 확인하러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그 하루 동안 막 열심히 찍었던 그 영상이 이렇게 뭔가 짜라라 펼쳐지니까 되게 좋았고 뭔가 상의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친구가 이제 채식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덩달아 그것 때문에 요리도 또 좀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일하기 전에 가지밥을 해가지고 줬거든요.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의미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제 채식에 대한 생각도 이제 조금씩 서로 알아가게 됐고 요리에 대한 어떤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모습을 사람을 이제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하고 애쓰고 시도하는 그런 거를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그거를 경험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10월 들어서 가지고 멍 때릴 시간도 없고 뭔가 너무 많은 일들이 동시에 돌아가니까 좀 그리고 이제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니까 약간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물론 정신을 차린 적도 별로 살면서 없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낭독에서 미량을 듣다에 실린 홍은전님의 글을 읽었어요. 이 홍은전님이 쓰신 글은 예전에 나왔던 그 미량을 살다 구술집을 보고 쓰신 서평이래요. 그 서평이 그 장애인 웹진 비마이너에 2014년도에 실린 글인데 이 미량을 듣다라는 책이 그 온갖 아카이빙 미량에 대한 미량의 연대자들과 남은 기록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라서
쭉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게 되진 않는데 그 중에 이제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표시해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밀양을 다녀왔어요. 같이 밀양 예술인들이 모여서 밀양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밀양에 다녀왔는데 이게 정말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심지어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닌 송전탑은 거기 다 있고 네, 다 세워졌고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을 결과값으로만 따지자면 명백한 패배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송전탑 아래에서 우리는 모여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또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얘기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의 작은 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집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경쟁도 없고 뭐 외면도 없는 그렇게 모여 있다는 거 그게 좀 신기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밀양연대에 울산 어린이 책시민연대가 초반부터 연대를 쭉 같이 해서 지금까지도 마음을 모으고 있는 탈핵 운동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또 사실은 협력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요만큼 했다 이런 걸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제 의견을 보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작은 목소리 망설이고 작은 목소리들이지만 그 목소리들을 연대하는 그런 걸 해야겠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요즘 뭐 동물권이든 기후 위기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자주 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그런 목소리들은 다 왜 이렇게 작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분이 그거는 사람들이 작게 들어서 그렇지 결코 작은 목소리가 아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서로 이렇게 뭉칠 때 정말로 큰 목소리로 들려지게 했으면 좋겠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계속하는 거라는 얘기를 또 다른 분이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이 각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그것이 비록 퍼지지 않는 작은 규모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멈추지만 않으면 걔네는 점점 더 넓혀져 갈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일을 협업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특히 뭐 1대1 협업은 뭐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협업에 대한 신뢰는 좀 없었는데 이제 좀 알겠어요. 왜 여러 사람이 필요한지를. 왜냐하면 저마다 너무나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거나 속도를 늦춰야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마저도 꼭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발맞춰 가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는데 모르죠. 또 이 결과가 어떨지는. 근데 정말 이제는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과정 속에 다 담겨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만간의 노래에서는 비에도 지지 않고 불러보았어요.
어쨌든 낭독.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 홍은전. 거대한 배가 죽은 물고기처럼 배를 보이며 누운 모습을 하루 종일 지켜보았다. 내가 목격한 것이 수백 명의 목숨이 쓰러져가는 광경이었음을 깨달은 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였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나 무력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것도 그때였다. TV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뒤집을 수도 있을 것처럼 살려달라는 외침이 생생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19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그곳으로 달려가지도 않았다. 누군가는 하겠지.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모두가 나처럼 무력한 죽음의 목격자가 되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을 들어서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소리를 듣기 이미 오래전부터 가만히 있었다. 소리 지르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나 같은 사람들은 마치 손가락 끝에 입이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모두 핸드폰만 쥐고 부지런히 손을 눌렸다. 핸드폰 속의 세계가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그 웅성거림은 물속에 잠긴 사람들을 꺼낼 손이 없었다. 핸드폰 바깥의 세계는 여전히 물속처럼 조용했다. 10년 전 야하게 봉고를 몰았던 동엽이 학생 영애를 데리러 그 집에 가면 그녀는 늘 빈 방에 누워 홀로 있었다고 했다. 방 안에는 정규 방송이 끝난 TV가 3시간째 지지직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TV를 끌 수도 채널을 돌릴 수도 심지어 돌아 누울 수도 없었다. 동엽은 영애를 둘러싸고 있는 TV와 벽과 천장이 그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야 내가 오래전 영애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언가를 말하려 하면 선동하지 말라 했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들면 시위하지 말라 했다. 움직이는 사람 옆엔 경찰벽이 따라다녔고 누군가의 외침은 이내 TV 소음으로 덮이고 말았다. 벽을 밀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는 쥐새끼처럼 작고 새까만 카메라들이 야비하게 셔터를 철컥이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양심껏 살아가기 위해 소리를 지르면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길 포기하고 그저 사라지기로 했다. 자존심과 정의가 사라진 그곳에서 약한 존재들이 가장 먼저 사라져갔다. 힘없는 사람들은 바람에 날려가지 않기 위해 알아서 기었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누웠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보다 더 먼저 가만히 있었다. 나도 영애와 같이 그 방에 가만히 누워 있었고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 것도 몰랐다. 쇠로 된 방. 가령 말일세. 강철로 된 방이 있다고 하세. 창문은 하나도 없고 여간에서 부술 수도 없는 거야. 안에는 많은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어. 오래자나 괴로워하며 죽을 것이야. 그런데도 그들은 혼수 상태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과정에 놓여 있으면서도 죽음의 비애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지. 이때 자네가 큰 소리를 질러서 그들 중에서 다소 의식이 또렷한 몇 사람을 깨워 일으킨다고 하세. 그러면 불행한 이 몇 사람에게 살아날 가망도 없는 임종의 고통만을 주게 될 것인데 그래도 자네는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루신, 악큐정전의 외침 자서 가운데. 모두가 죽지 않은 사람으로 그저 사라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둘씩 방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때 쇠로 된 방을 부술 듯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도 몇 사람이 정신을 차린다면 그 쇠로 된 방을 부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이들은
바로 밀양의 할매 할배들이었다. 얼굴이 까맣고 허리가 구부정한 그분들이 배우지도 못했고 세련된 시위의 기술도 갖지 못한 그분들이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 그러나 가장 정확한 동작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들을 향해 할매가 지팡이를 땅 내리친다. 뭐라카노 요놈의 손들이. 할매들이 외친다. 희망은 있을 거라고. 그것은 틀림이 없다고. 혹시 밀리더라도 저 못된 놈들은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아야 한다고. 설사 끝까지 밀려서 막다른 길에 이르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우리가 침묵하면 이 쇠로 된 방은 계속해서 증식할 것이라고.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금 잘 싸우면 다음의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도 말한다. 돈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재미란 더러운 돈, 그딴 돈에 비할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강철보다 더 강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작아서 더 큰 사람들, 연약해서 더 강인한 사람들, 돈으로 매수할 수 없고 힘으로 누를 수 없는 사람들, 바람보다 늦게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죽음의 비애를 뚫고 소리를 지른다. 살아있으라.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사라지지 말라. 깨어있으라. 가만히 있지 말라. 나는 이제야 그 외침을 듣고 깨어난 한 사람이다. 여전히 여간의 선을 부술 수 없는 쇠로 된 방 아님을 깨닫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나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나를 포기하지 않고 깨워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나는 사실 그저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할매들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고 싶은 심정이다. 늑장을 부리는 사이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나보다 약한 목숨들이 물에 잠기고 불에 그슬려 사라져간다. 설사 다음이 내 차례라 할지라도, 비록 눈을 뜬 대가가 임종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사라지기보다는 살아가기를, 맑은 정신을 가진 고통의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산이 진짜 좋아해. 나는 이 말이 좋았다. 그녀가 이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하는 것은 높이 100m가 넘는 초고압 송전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녀가 진짜 좋았다. 그래서 이 말이 가장 아프더라. 송전탑을 세우기 위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나무가 잘려나간 산들을 바라보며 그는 그래도 여전히 산이 참 좋다고 했다. 그분들께 미안하게도 나는 무엇을 반대해야 하는지만 알았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몰랐다. 할매들이 혹시 지키지 못할까봐 꿈에서도 싸우고 자다가도 눈물을 흘리는 그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베트남전에서 허리를 다치고 IMF로 직장을 잃은 아들에게 물려줄 땅. 할매가 평생을 일구어 장만한 손바닥만한 그것. 죽으려고 밀양 온 줄 알았다는 오해를 살 만큼 병약했던 할매에게 건강을 되찾아준 생명의 땅. 할 줄 모르는 호미로 풀 뽑고 할 줄 모르는 짐승들 기르면서 농촌 사람들이 청와대 들락거리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였다는 것을 알게 해준 땅. 아, 진짜 그건 해봐야 한다고 밖에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재미를 가르쳐준 땅. 보상을 1억 1,000만 원을 준다 쳐도 팔지 않을 농사꾼들의 정직한 일생. 이 책을 통해 송전탑이 무례하고 파렴치하게 세워지는 그곳이 그저 밀양이 아니라 밀양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임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다. 이 작은 할매들 평생의 삶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짓밟고 능멸하는 한전 직원들과 경찰들이 고작 지키려는 것이 자신들의 밥그릇인 사회에서 그 초고압의 풍요는 대체 어디로 송전되고 있는 것일까? 책을 읽기 전보다 나는 조금 더 고통스럽고 조금은 더 또렷해졌다.
밀양을 살며 싸우는 분들에게 뜨거운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그리고 그분들의 피 같은 외침을 송전하여 나를 깨워준 밀양 구슬 프로젝트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깨우러 일어나야겠다. 조만간의 노래.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으로 욕심은 없이 화내지 않으며 늘 조용히 웃고 하루에 현미내 홉과 된장과 채소를 먹고 모든 일에 자기 속을 따지지 않고 잘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잊지 않고 들판 소나무 숲 그늘 아래 작은 초가집에 살고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가서 돌보아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가서 볕단 지어 날라주고 남쪽에 죽어간 사람 있으면 가서 두려워 말라 말하고 북쪽에 싸움 있으면 가서 별거 아니니까 그만두라 말하고 가뭄 들면 눈물 흘리고 냉해든 여름이면 허둥대며 걷고 모두에게 멍청이라 불리는 칭찬도 미움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네, 오늘 인식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자꾸 길어져가지고 길어지네요. 오늘은 낭독도 좀 길었고요. 네, 그래서 마무리 인사는 간단하게 짧게 할게요. 정말로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지만 인류가 좀 비효율적이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야? 잠결에
기도하는 소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네, 효율보다는 함께, 결과보다는 과정.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시작해 봐요.